2분기 중에는 아마 다시 주가가 이제 직전 고점을 좀 코스피 같은 경우가 넘어서는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한다면 네. 지금 조정하는 단계가 되게 좋은 투자 시기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 10년물 금리가 1.7% 정도라고 예.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뭐 주린이들, 저 같은 주린이들은 1.7%가 높은지 그전 대비해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예. 1.7 지금 같은 정도의 수치는 높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절대금리 레벨에서는 지금도 무척 낮습니다. 지금도 예, 낮은 그 10년물 금리가 1.7%니까 이게 과거에는 뭐 3%, 4% 이렇게 갔던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라고 하면 몇 년 전만 한 2, 3년 전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물론 그 코로나 사태 직전 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왔다고 이제 보여져요. 1.7%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낮았던 금리가 네.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1.7%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금리 레벨로 보자면 네. 여전히 조금 낮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낮은 낮다. 레벨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이 되게 이제 금리가 되게 높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미국 신용을 중에 0.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한 거의 1% 가까이까지 올라왔고 네. 거의 한 뭐 40bp, 50bp 정도 이제 금리가 올라온 거죠.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네. 70bp 정도 이 금리가 네, 더 그러네요.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올라오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수치는 낮은데 예.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빠르게 네, 올라왔기 네. 때문에 이 속도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게 되면 네. 뭐 2%, 2.5%도 금방 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속도에 대한 우려군요. 높이에 맞습니다. 대한 예, 우려가 예. 아니라. 현재 1.7%라는 레벨은 이게 주식시장을 상당히 많이 위축시키고 그런 레벨은 결코 아니고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인플레나 아니면 중앙은행 정책 기조, 뭐 경기 회복 뭐 이런 것들이 금리 상승 속도를 계속 빠르게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뭐 한 2%, 2.5%, 3% 이렇게까지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상당 부분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레벨 1.7% 레벨 자체가 이미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충격을 갈 수 있는 레벨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의 상승 속도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2월까지 예. 갑자기 금리가 0.5% 더 올랐다거나 예. 혹은 뭐 3%가 넘어가면 주식시장에 레드 시그널일 수 있다. 뭐 이런 기준 참고할 만한 가이드 선들이 좀 있을까요? 뭐 절대적인 어떤 레벨을 제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거 추이를 감안을 했을 때 저는 그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텀 스프레드라고 해서 네. 미국 국채 기준으로는 단기 금리를 2년물이나 3개월물로 네. 잡고 장기 금리를 이제 10년물로 잡아서 네. 이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하고 격차 네. 이거를 수가 있는데 네. 최근 이 수치는 한 150bp 그러니까 1.5% 포인트까지 네, 네, 네. 벌어져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 수치가 경기 회복기에 10년물 기준으로는 한 200bp 그러니까 2% 네. 포인트에서 네, 2.5% 포인트 수준까지 벌어졌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지금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나 2.5%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정도 레벨까지 간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간다. 이때부터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치보다 더 많이 이제 네. 올라가게 되면 그 수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상승 속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빨리빨리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이제 깃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레벨이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레벨이라고 보여지고 그 금리가 2.5%라는 얘기는 물가도 2.5%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면 미국 연준이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2.5%가 넘는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물가가
2.5% 레벨까지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네, 얘기로 네.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가 중기적으로 2%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가 2.5%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을 오게 되면 네. 정책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돈을 빨리 그렇죠. 흡수해서 예, 예.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주식시장은 좀 충격을 연준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1.7%라는 수치를 저희가 기본으로 놓고 그 속도가 너무 빨리 오른다. 예. 뭐 2, 3개월 사이에 0.5% 이상 올랐다. 예. 이러면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전망 기관들은 한 올해 연말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2%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앞으로 정도로 0.3% 정도 그렇죠. 더 오를 수 올라갈 있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레벨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이 않습니다. 정도는 괜찮다. 앞으로도 뭐 연말까지라면 네. 지금이 이제 뭐 4월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앞으로 때문에 이제 8개월 정도 예, 남았네요. 그러니까 네. 거의 한 9개월 정도 아, 이제 네, 남은 네, 거죠. 네, 네. 9개월 동안에만 30pp 정도, 0.3% 정도가 포인트가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속도는 상당히 만만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2% 수준 또는 2%를 약간 넘기는 수준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이상 상반기 중에 2%를 도달을 한다거나 네네.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약간 우려가 좀 커진다거나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는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조정 중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네. 연초에 한 그 장중 기준으로 3,260포인트인가요? 같이 이제 그러면 갔다가 네네. 지금 주가가 한 2,900포인트 정도까지 이제 내려오고 네. 다시 이제 좀 지금 3,000포인트 이상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약간 등락 국면 속에서 체력을 좀 비축하는 과정 정도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장기물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나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겠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1분기에 보여줬던 어떤 그 금리 급등세, 국채 금리 급등세는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완만하게 좀 국채 금리가 오를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국채 금리 레벨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적응을 마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불안감을 좀 떨쳐버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에 어떤 미치는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기업이 이익이거든요. 지금 기업이익 추이나 기업이익의 어떤 전망치 변화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추이가 이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지금은 약간 조정기지만 기업이익 추이로 봤을 때는 결국 주가가 다시 상승 기조로 복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에서 좀 약간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고 저희들이 조금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진정 국면에 거의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조정 생각을- 중이지만 진정 예, 국면에 들어와 있다. 예, 예. 네네. 2분기 중에는 아마 다시 주가가 이제 직전 고점을 좀 코스피 같은 경우가 넘어서는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한다면 네. 지금 조정하는 단계가 되게 좋은 투자 시기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추가적 어떤 상승 여력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도 레벨에서는 조정 국면에서 일단 유망한 주식들을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금리가 오르내리고 움직임 부분이 많은데 예. 뭐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저희들이 좀 접근하면 괜찮을까요? 그 다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네네.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 부분 저점 대비로는 거의 2배 이상 지금 네.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는 중심 흐름이 유동성, 그 다음에 뭐 성장, 뭐 이런 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초에 많이 얘기했던 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성장주냐, 네. 가치주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많이 맞습니다. 벌어졌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국면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3개월 정도의 조정 국면을 거친 이후에 네네. 나타나게 되는 주가 상승은 그 올해의 어떤 그 가장 경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주가 상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성장이나 어떤 가치 이런 측면보다는 저는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관련 주식이나 업종 이런 것들이 일단
주요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 이 경기 회복 주도는 아무래도 미국 소비 경기가 이제 네네. 그걸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미국 소비 경기 회복 수혜주 쪽으로 관심을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경기 회복 주도자면 뭐 예를 들어 차화정이나 뭐 이런 예, 것들 꼽는데 예.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있고, 예.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을 좀 대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 경제가 주도할 것이냐, 네. 미국이 주도할 것이냐 놓고 보게 되면 네. 올해는 지금 미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경기 회복을. 특히 미국 그 주도가 네. 어떤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것보다는 네. 미국 소비 경기가 좋아져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이게 이제 미국 성장을 주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전체 경기 회복을 주도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제 경기 회복을 주도할 네. 미국 소비하고 관련된 소비하고 관련된 주식들이 네. 일단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팀장님 그 미국 경기 회복과 관련된 주식 뭐 예를 들어주시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IT 같은 경우도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IT 같은 경우는 성장주고 네. 밸류에이션이 좀 일부 IT 주식 같은 게 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관련 주식들이 조금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미국 소비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는 또 IT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물론 들어갈 수 있고요. 있고, 그리고 네. 미국 소비자들이 여행 같은 걸 이제 좀 다니기 아, 시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을 다닐 때 그 걸어 다니지는 않겠죠. 비행기나? 비행기를 네. 타게 되는 거니까 네, 네. 이게 여객수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것도 이제 항공 주식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산업재에 포함되는 건데 네. 소비 경기 회복의 수혜주가 요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회복이 될 때 네. 어떤 쪽을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될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서 주식시장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소비주라고 했을 때 IT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네, 예.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뭐 제가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IT주들도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미국 IT주나 그쪽 IT? 글로벌 주식시장은 같이 연동이 되는 성격이 연동이 되게, 되는 되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런 주식들이 주도주가 되면 여기서도? 한국도 역시 그런 주식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꼭 그게 이제 인터넷이라기보다는 네네. 이런 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주도주가 되면 네.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또 그 같이 좀 섹터 같은 업종들이 주도주가 움직일 될 수 수 있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계속 뭐 미국 장이 좋았으니 우리 네. 장이 좋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하잖아요. 예, 예. 사실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저희가 믿음과 약간 맹신이 되게 네. 뚜렷한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지금 정도의 이 무게로 봐도 괜찮나요? 미국 주식을 아니면 다른 나라도 같이 참고할 나라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그래도 중요한 거는 미국 주식이 중요하고요. 꼭 미국 주식이라서 중요하기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정책이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 경제지 네. 않습니까? 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이제 주식이 좋아지는 거고요. 네. 정책이 주식 시장이 우호적이면 네. 미국 주식이 좋아지는데 네.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을 빼고 생각해도 음. 미국 정책이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 우호적이면 네. 우리나라 중앙은행 정책도 거기하고 연동될 가능성,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글로벌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도 좀 네네. 약간 디커플링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우선적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 경제나 미국 중앙은행 할 수 있는 연준이 네.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벤치마크 벤치마크.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도 당연히 이제 같이 벤치마크 형식으로 관심을 좀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종 뭐 중국장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이런 분들도 있어서 제가 예. 여쭤본 건데 결국은 미국장을 가장 포커스를 두고 해외장을 예. 보고 계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겠네요. 그렇죠. 효과적이고요. 아직까지는. 물론 경기 상황에 따라서 네.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 어떤 상황에 되게 밀접하게 연동되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미국보다는 네. 중국을 더 봐야 되고 중국 주식시장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게 미국 네. 소비 경기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미국 쪽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고요.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을 우선적으로 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 혹은 뭐 개인 지인들을 보면 요새 가장 많이 비판하시는 것들이 기관인 것 같아요. 네. 기관이 왜 이렇게 파냐? 기관 때문에
내 주식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되게 적개심이 크신 예,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나요? 뭐,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게 수급이라는 건 누가 이제 사면 누가 이제 팔게 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시장 영향력이 그 떨어졌던 거는 외국인 영향이 되게 컸지 네.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좀 바뀐 부분이 왜 바뀌었냐면 돈이 공급되는 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많은 어떤 개인 자금들이 유입이 많이 작년부터 많이 되고 있고 자금 유입이 있는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투자 주체가 시장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작년 이후 흐름으로 보게 되면 개인 자금의 시장 유입이 가장 크게 이루어졌고 네.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자연스럽게 개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시중 자금이 개인 투자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네.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개인이 매수를 하면 또 이제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반대 급부 측면에서 매도가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좀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국내 기관 자금으로는 돈이 많이 지금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 주체로 이제 네. 나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연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어떤 네. 자산별 목표 비중에 따라서 네. 매매 원칙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두드러지게 좀 매도가 많아지게 되는 좀 불가피한 어떤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세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결국 20년 이상 증권 시장에 이렇게 쭉 계시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러한 지표는 꼭 좀 참고하시라 네. 투자하실 때라고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업이익이랑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흔히 이제 말하는 밸류에이션.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밸류에이션 부분, 이 주가 수익 배율이나 아니면 이런 비율들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하는 거는 전문가도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대신 이제 기업이익 부분은 요새 이제 워낙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기업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인 거네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얼마큼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거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어떤 부분에서 좀 저희가 일단 밸류에이션 부분은 이게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개별 주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추적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 회사의 또는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은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접근을 하는 투자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좀 썩 좋은 접근은 아닐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이익 부분에 조금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석현 팀장님을 모시고 주린이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좀 풀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드네요. 힘드시죠? 예. 아니, 괜찮습니다. 박석현 KB투자증권 매크로 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인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KTV. 다시 이 부분만 다시 해도 될까요? 박석현 KTV, 예, KTV 예. 이 부분 좀 천천히 할게요. 다시 할까요? 박석현 KTV 전략 다시 해야겠다. 회사 이름이 어렵습니다. 회사 KB로 들리죠 이게. 네, KB로 하면 그건 안 되겠죠. KTV 투자증권 매크로. 예, 맞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석현 KTV 투자증권 매크로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